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신문에 나타난 여러 의견들을 해석하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인문 사회학, 경제를 뭐 책을 보고 뭐 공부를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생각이, 이 경제나 경제 관련 쪽은 제가 볼 때는 이 공부하면 좀 재미도 있고 한 게, 그리고 이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는 게, 저희 생각이 몇 개월 뒤, 한 달 뒤, 뭐 6개월 뒤에 이 현실적으로 나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흥미롭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큰 틀만 있죠. 큰 틀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도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원래 전문가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론과 실전 경험이 두루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 하죠. 보통 인공지능에서도 과거에 보면 엑스퍼트 시스템 해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회계사의 어떤 전문 지식을 분해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연구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문사회학, 경제학자들, 흔히 말하는 전문가, 이분들은 얼마만큼 그 실전 경험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즉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이틀만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집값 과열 잡겠지만 현금으로만 집 사라고 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옥죄한다 이거죠. 사실 그 모든 상품의 가격은 돈을 옥죄면, 즉 대출 규제, 돈이 씨가 마르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금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현금 없으면 집을 사지 말란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수도권 갭투자 끝이다, 3억대 집 사도 전세 대출 해소시킨다, 뭐 이런 대책에 대한, 핵심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이런 또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많은데, 수도권 대전 청주까지 규제인데 비규제 김포는 들썩거린다, 이런 타이틀도 제목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할 만한 게, 잠실 삼성 대치 첨당동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자, 토지거래면 관할지자체 이제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아파트도 토지 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매매 시에도 이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제목의 타이틀.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자, 현금 부자 살리고 실수요자는 잡는다. 규제 사각지대 없애가지고 전국 단위 고강도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핵심 지역의 쏠림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지역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영향, 이런 또 진단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는 무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이다. 자,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도 뭐 개인적인 사견이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갭 투자 원정대는 다음 타겟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집단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게 업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쉬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찾겠죠. 근데 벌써 다음 타겟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구미, 포항, 세종, 인접에 있는 공주, 전주 등 혁신도시 후보지 등, 아니면 부산, 창원, 대구, 마산 등을 잡았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6.17 대책 풍선 효과는 없나라는 게 또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 이거죠. 항상 이게 대책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대책이면 뭐 이런 우려가 적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게 그 핀셋 규제를 한다 이거죠. 핀셋 규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조차도 걱정을 한다 이거죠.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일반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막상 어제 대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현금 부자는 못 잡는 갭 투자 대책이다. 현금 부자는 사실 뭡니까? 대출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갭 투자에도 상관이 없죠. 뭐 세금 많이 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세금 많이 내면 나중에 팔 때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실수요자만 날벼락이다.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신문 기사 내용과 뭐 중첩되는 면도 있는데, 서울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허가받고 살아라는 초강수든 전부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재건축에 찬물을 끼얹는다. 몸테크를 해야지만 이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죠. 2년간 몸테크를 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 동안은 그 재건축 될 만한 집에 살아야지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전세값이나 특히 신축이죠. 이제 신축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신축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규제 없이 부동산 쇼핑, 법인도 대출 막고 정부세를 인상시키겠다. 어제 대책은 어떻게 보면 법인을 위한 대책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좀 강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억제에 집중한 그런 정책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참여정부 시대의 정책의 데자뷰다, 판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설림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어차피 서울 경기도 전체가 규제지역, 물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이렇게 이분화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왕 규제가 있을 바에는 서울로 다시 회귀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반응도 있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주택시장에는 이미 그 내성이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는가, 이렇게 또 진단하는 전문가가 있고, 가격 조정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김포, 파주, 광주 등은 규제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풍선 효과도 일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거주요건 조합 풍선 효과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한 걱정은 여러 언론사, 즉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전세만 살란 말이냐라고 해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분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뭡니까? 전세를 끼고 지금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현재 나는 전세 살고 있고, 그래서 집을 사서 2년 뒤에 돈을 좀 더 벌어서 저축을 해서 2년 뒤에 입주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전세만 계속 살아란 말이냐, 뭐 이렇게 좀 한탄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것을 신문기사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갭 투자 원천 차단하겠다. 그 다음에 고흥, 시흥, 청주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는 허가 없이 못 산다. 뭐 이렇게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동일선상의 어떤 언론의 반응,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향후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값이 좀 몇 달간은 조금은 주춤하겠죠. 주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조금 있으면 22번째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자, 풍선 효과를 뭐 여당 국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상당수 걱정을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풍선 효과는. 그렇죠? 풍선 효과는 또 나타날 겁니다. 그 나타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또 어느 지역, 지방 도시 일각에서는 서울로 회귀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형태든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NS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전략을 할 때 21번째까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규제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규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뭡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도 한테 물어봐도 이 규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세무사, 회계사들도 사실 이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는 시점을 있죠. 저울질해가지고 팔 때 이 세무사, 회계사도 있죠. 머리 아파합니다.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 규제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이내로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과거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그동안의 정책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상당수 사람이 과연 이게 규제 정책이냐, 자, 이런 의문이 들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규제를 정하고 오르면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보다는 세수 확보에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 이게 한 49다고 하면 오히려 이 세수 확보가 51의 이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일부 소시민들 중에는 있다. 법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올렸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세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수 확보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이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겉으로는 다들 욕을 합니다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분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걷으니까 또 복지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자, 이런 규제가 언제까지 나올지,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신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 6월 1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